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경도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 4월 부지 소유권 등이 투자자인 미래에셋 측으로 넘어갑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오는 2024년쯤에는 상업시설들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관광 개발 프로젝트인 여수 경도 개발 사업. 전남개발공사는 내년 4월 부지 소유권과 사업 시행권을 투자자인 미래에셋 측에 모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시점보다 4년 앞당겨진 겁니다. 연륙교가 개통되는 즉시 숙박 상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개발을 서두르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되면 미래에셋이 단독 개발권을 갖게 됩니다. 사업이 시각적으로도 우선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것을 우선 현실적으로 좀 진행을 빨리 시키자. 미래에셋은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 등을 넘겨받는 대신 2,900여억 원의 부지 대금을 납부하고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오는 2024년까지 호텔과 케이블카를 비롯한 주요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2029년까지 예정된 워터파크, 마리나 조성 사업 등도 완료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공사 측은 전망했습니다. 투자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체 상금을 물릴 수 있는 지연손해배상금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지역 관광의 새로운 동력인 경도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 측은 지역 업체 참여와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을 변경 계약서 전문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도심에서 경도를 잇는 연륙교 개설 사업이 정부의 경제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국비와 지방비 각 460억 원과 민간자본 230억 원 등 모두 1,150억 원이 투입되는 경도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심의 가결했습니다. 따라서 경도 연륙교는 내년 1월 기본계획에 착수한 뒤 연말쯤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말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도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에 대비해 신월동과 야도, 대경도 1.3km를 잇는 사업입니다. 남해안철도 목포 보성간 전철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전철화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판정을 받아 오는 2022년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무궁화호 기준으로 목포에서 부산까지는 6시간 33분이 소요되고 있지만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2시간 40분대의 왕래가 가능해 영호남 문화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우리나라 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출범했는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 늦은 시각, 순천의 한 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형광색 조끼를 걸치고 야간 방범봉을 든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 주변과 유흥가, 주택가 인근 원룸 밀집지대를 구석구석 살핍니다. 법도 많이 알려주고 품질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활동은 자랑스럽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30여 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올해 6월 출범해 매월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사이에 불거지는 싸움을 중재하거나 법의 보호가 필요한 다른 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법을 몰라 크고 작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한국에서 허락받아서 해야 되는 거 여기 와서 알게 됐고, 특히 편의점에서 알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술이나 담배 팔 때 신분증 확인을 잘 안 하거든요. 덕분에 대학가 인근 주민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고 우리 유학생들도 우리 순천 시민의 일원으로서 같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방법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학생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게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 온 유학생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 국내 외국인 200만 시대 다문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율방범대 화이팅! MBC 뉴스 조유원입니다. 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수 지역 선거구 통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250여 곳의 지역구 가운데 26곳이 통폐합 대상이며 특히 여수 갑과 을의 경우 선거구 획정위원회 기준에 따라 인구 하한선 15만 3천여 명에 미치지 못해 통합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입후보 예정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게 돼 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광양 국가산단 안의 마지막 개발지인 명당 3지구 준공이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끝날 예정이었던 명당 3지구 개발이 도로 포장과 가로등 설치 등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늦어도 내년 1월쯤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노동자와 주민들을 위해 명당 3지구의 건립을 추진했던 복합문화센터는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해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래저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비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원은 9곳. 이 가운데 3곳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이 체결됐고 나머지도 차례로 협약이 맺어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민간공원 사업 대상지의 38%, 3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중앙공원 1, 2지구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들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사법 처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그동안의 문제를 검증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비상대책을 더 늦기 전에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시민단체들은 비상기구를 통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시민 권익과 도시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 모임인 중앙공원 비상대책위원회도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가나 광주시에서 최대한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공원으로 좀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시민들 힘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은 내년 6월 말까지로 못 박아져 있는 상황.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 가운데 한두 곳은 좌초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이후 전라남도의 대응을 지켜보며 농민들의 한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을 빼놓고 전라남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전후해 김용록 전남지사가 잇따라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광주 전남 연구원이 내놓은 대응 전략입니다. 전남 미래 농업을 저비용, 고효율 정책으로 집중하고 농업의 첨단화, 할랄 시장 개척 등을 제시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평가절하합니다. WTO 지위 포기에만 매몰돼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서 향후 FTA 협상에서 빚어질 피해를 도외시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되풀이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놨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용성이 없었던 것도 다시 한번 들먹인 것이 있고. 인도, 동남아 등 할랄 수출 시장 개척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습니다. 이들 국가가 참여하는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인해 오히려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이미 RCEP 국가의 쌀이 국내 수입 쌀의 7할을 차지하고 있고
알셉 국가와의 전체 농산물 교역에서도 적자 상태입니다. 정보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 첨단화도 중소농이 대부분인 전남에서는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사람들, 대농가들이 그걸 하지 우리 같은 없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그런 걸 하도 못하고. 전라남도가 연거푸 정부 차원 대책을 요구 중이지만 정작 농식품부 장관 출신 도백의 농업 철학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농림 장관 할 때 기도 좀 했고요. 그래서 오면 좀 달라질 것이다 했는데 농업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정부 농정에 이어 전남의 농정에 대한 신뢰도 위태롭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의 고층 건물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꿈에 그린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은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아파트 정면 20m 지점에 38m 높이의 상가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20m 높이 안팎의 상가 건물이라고 알려졌던 것과 달리 대규모 옥상 조형물까지 들어서 재산권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건축계획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첨단 운송기기 부품 인력 육성에 나섭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우주항공 첨단 소재센터는 고흥산업과학고 첨단 운송기기 부품 기업 9개사와 우수 전문 인력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첨단 운송 기기 부품 기업들이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양성한 전문 인력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계한 마그네슘 가공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전남 테크노파크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것처럼 강원 산간으로는 또 밤사이 흰눈이 펑펑 내리면서 최고 16cm가량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이들적으로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최고 20cm가량의 눈이 더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로도 1에서 5cm 정도, 해안가를 따라서도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영서 지역은 오전까지 눈이 날리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출근길 내륙 많은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추운데요. 한낮에는 어제처럼 10도 안팎에 머물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내륙 지방의 하늘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유입되는 먼지 없이 공기질도 청정할 텐데요. 동해안 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와 눈은 늦은 밤이 돼서야 모두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원주가 9도, 대전 11도, 대구 10도, 광주 14도로 어제보다 약간씩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아쉽게도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